안녕하세요. 정태영입니다. 3월 20일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 정부에서 논의해도 될 일을 왜 지금 하는 것일까요? 정권 교체 전에 털고 가자는 거대 양당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라 자랑하지만 개혁이 아니고 계약입니다. 국민연금 강화를 갈망했던 시민의 뜻을 배신한 밀실야합, 졸속 합의입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인데 노후의 최소 생활비도 보장하지 못하고 출산율이 전 세계 꼴찌인데 청년의 미래 불안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처리해야 합니다. 자, 이번 연금 합의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 20일 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로 인상했습니다. 그에 따라 소득이 월 309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40년을 가입하고 25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보험료는 12만 원, 총 보험료는 5,400만 원을 더 내고 매월 연금은 9만 원, 총 연금액은 2,1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보험료도 올리고 연금도 올려 더 내고 더 받는 것 같지만 보험료는 많이 올린 반면 연금은 조금 올려 실상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내도 받는 연금은 132만 원 정도로 2024년 1인 최소 노후 생활비인 136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현재 1인당 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 원 정도입니다. 용돈연금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 빈곤율은 40%로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작년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노후 소득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당시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20대 청년도 53%가 이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노후에 안정적 소득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청년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높이면서 소득 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청년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레딧을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딧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가 대납해주는 것입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 이상 12개월부터 적용되던 것을 첫 아이부터 12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전체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출산 크레딧 확대도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크레딧 확대로 온갖 생색을 다 냈지만 국가가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출산이나 군 복무를 할 때가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로 미뤄버렸습니다. 결국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은 들어갔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지원 방안이 빠졌고 플랫폼, 원청 기업 등의 국민연금 사용자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수형태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는 내용도 이번에 아예 빠졌습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대 양당은 모수개혁에 이어 재정안정화 조치 및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조정장치는 17%에서 20% 정도의 연금을 깎는
자동 삭감 장치입니다. 재정 안정화를 구실로 공적연금을 무력화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장치로 끊임없이 시도될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의 구조개혁도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강화가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로 귀결될 것 같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럴 거면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왜 했는지 의문입니다. 보험료율 13%, 국가지급 명문화 같은 재정 안정화 방안만 들어가고 소득 대체율 50%, 크레딧 강화,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노후소득 보장 방안은 빠지거나 후퇴해서 시민의 뜻을 명백히 배신했습니다. 이번 연금 합의로 기금의 소지는 현행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집니다. 그에 따라 차기 정부는 모수개혁 논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정권 교체 전에 털고 가기 위해 거대 양당이 정략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내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동 조정장치 조건부 수용을 언급해 잘못된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든 2007년에 이어 또다시 노후를 빈곤으로 내모는 것에 동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노후 보장과 사회개혁에 대한 철학이 있는 정치 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